이제 저는 학교에서 되게 특별한 케이스예요. 저희 학교에서도 혼자서 이렇게 많이 챙긴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3박자가 갖춰져야 되는 거죠. 성적이 나오면서 이걸 전부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져야 하고 이미 꿈도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걸 뒷받침해줄 선생님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학교 생활 기록부. 그 두께에는 저마다의 학교 이야기와 힘들고 불편한 대학 입시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본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실제로 20몇 장씩을 나와요. 근데 어느 무학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장난 5장 나와요. 챙겨주지 않는 학교라면은 지금 거의 버리는 카드가 되는 거. 그래서 눈물 나는 거예요. 약자들은 다 버려지는 것 같아요. 자기는 부모님이 돈으로 의대 왔다. 그게 몰빵이라는 건 학생도 몰빵. 근데 성적이 아무리 학생을 밀어줘도 안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아예 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수저예요, 걔는. 학교는 그래도 넘어진 학생들까지 다 같이 일으켜서 끝까지 좋은 결승점까지 골이 날 수 있게 해주는 데인 줄 알았는데 저 같은 애들한테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던 저희 학생부는 2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의 학생부는 이렇게 두껍습니다. 자, 그럼 학생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에는 교과와 관련된 것은 물론 학교에서 활동한 비교과 내용까지 학생들의 성장 기록이 10개 항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적 사항부터 시작해서 학적 사항, 출결 상황, 수상 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진로 희망 사항, 학년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보이고요. 독서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현재 대학 입시에는 정시와 수시가 있습니다. 수시에는 다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자 전형 등 4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이 중 학생부를 입시평가에 활용하는 전형은 정시와 수시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 학생부를 대학 입학평가에 활용하는 전형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197개 4년제 대학들은 2018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로 73.7%, 정시로 26.3%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입시부터 대학은 10명 중 6명을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학생부는 그 어느 때보다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문제는 경찰의 수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의 한 여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적 우수 10명 정도 선별을 해서 그 학생들을 위주로 그 학생들을 멘토할 수 있는
선생님을 지정이 됩니다. 그럼 이 학생들 대부분이 3학년까지 관리를 하면서 성적 관리라든지 생활기록부를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서울대나 명문대를 생기부, 생활기록부 수시 종합 전형으로 갈 목적으로 1학년 때부터 관리를 하게 된 것이죠. 교장 지시에 의해서요. 이른바 학교 측의 관리에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나이스에 접근하여 학생부 기록을 수정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교장이 특정 교사에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 권한 부여도 그 담임 교사나 해당 교사에게만 그 권한을 부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노후 기록을 권한 부여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이 학교에서는 담임 및 해당 교과 교사가 아닌 타교과 선생님에게 소수 특정 학생들의 그 수정 및 입력하는 권한을 부여했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렇게 한 거거든요. 수학교사인 이 학년부장이 영어 과목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부 특기사항에다가 수업 시간에 영어로 발언하는 등 이런 걸 써놓은 거죠. 이것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당연히 이건 범죄 행위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려 229회 무단 접속을 했고 36회에 걸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 수정했습니다. 그 과정에 성적까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존에 1등급으로 쭉 관리하고 했던 학생이 수학 점수가 2등급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지 않습니까? 1등급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 1등급 들어올 수 있는 점수만을 더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등급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그 한 명이 다시 2등급으로 떨어 나머지 한 명이 2등급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소위 명문대 진학 실적을 높이기 위한 학교 측의 집요한 관리. 소식을 접한 학생들은 지역자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배신감이 크겠죠. 믿었던 쌤들인데 이렇게 최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나머지 애들은 어떡해요 이제. 막 애들이 이제 좀 막 약간 불안한 애들도 있으니까 막 전학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모든 학생에게 골고루 써야 하는 일부 교육비조차 소위 심화반 학생들을 위해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교육청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뭐 1등급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1등급으로 가야 된다. 1등급이 필요 없는 학생이 1등급 받을 필요가 없다. 교장이 지시해서. 이 말이 뭐냐면 그 소수 특정 학생들을 성적이나 생활교육을 관리하면서 수시 생활교육 종합 전형으로 명문대 진학시키자. 관리했던 그 소수 특정 학생 성적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질책을 받고 또 뭐 반성회를 또 갖는다든지. 반성회는 또 뭐가? 이게 성적이 뭐 떨어지고 안 좋으면은 선생님 오시라고 반성회를 한다고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그래요. 심화반을 맡았던 몇몇 교사들은 별도의 과외 교습비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모든 지휘는 교장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선택과 집중은 지금은 저 상위자들한테는 수능 성적보다는 사실상 생기부 작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여기에 최선을 다하자. 자사고 같은데 특목고 같은 데서는 정말 강남에서 학원에서 다 해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은 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각각 학생들에 맞는 맞춤식 지도를 해주고 이것을 써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방 학교로서 수도권 학생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좋은 아이들을 특별 관리해가면서 하다가 더 욕심을 부리고 교장은 자기의 치적 쌓기 형태로 생각을 했고 그 교장에 충성한 교사는 범죄 행위인지
설마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걸 서슴없이 했었다. 학생부를 둘러싼 논쟁만큼 토론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지금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작진은 제보를 받고 전국을 다니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과정도 저희가 알 수 없고 결과도 알 수 없어요. 그걸 들어가서 제가 왜 떨어졌냐고 물으면은 우리 대학만의 기준이 있어서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떨어졌지 하면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제 누가 봐도 합격을 인정할 것 같은 최상위권 친구들을 대다수 붙여놓고 이제 평범하거나 혹은 그 이하 학생들을 소수 붙여서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원서비도 받고 지원을 하니까. 결국 내신 등급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이제 입시 컨설팅하는 대학교에서 1등급 밑에이신 분들은 안 쓰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입학 사정관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내신에다가 누가 비교과가 좋은가.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는 내신도 좋고 비교과가 좋은 거 어떻게 챙기라는 얘기인지. 네. 학교에서도 암암리에 다 1등급 안 되면 종합은 쓰지 마라. 2등급 초반까지만 써라 종합은. 그렇죠. 암묵적으로 있는 편이죠. 이제 소위 말하는 인서울권에 있는 상위 대학에 들어가려면 최소 2점 중반 안에는 들어야 된다. 2.5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약간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평가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내신 성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학교에서는 경시대회나 각종 대회에 관한 정보들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먼저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ABC도 등급이 나오는데 AB는 또 따로 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BC로 오고 그 BC에서 나머지 설거지를 해야 돼. BC는 별로 안 해줘. 나머지는 A만. 그러니까 A는 뭐예요? 진짜 잘하는 10등 안에 들어요. 학교에서 행사를 하면은 그런 정보를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심화반 수업 때만 들어가서 그때 그걸 다 알려주고 일반 수업 때는 안 합니다. 일반 수업 때는 진짜 안 알려주거나 아니면 게시판에 붙어있긴 한데 그런 그냥 말을 안 들고 잘. 네, 저도 하고 싶었을 게 있었는데 알지도 못하고 딱 대회가 시작돼버린 바람에 저도 같이 하고 제가 한두 명 가는 거 보면 무조건 전 1, 2등한테 먼저 알죠. 네, 맞아요. 아니, 모르는 사이에 다 짜여져 있어요. 네. 30등 클럽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30등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걔네를 다 상을 몰아주고 온갖 대학 입시 대학 특례를 주고 그런 식이래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성적 좀 잘 나온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 학교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소위 심화반 학부모들에게만 전달한 공지문입니다. 전교 60등까지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수업과 진로 특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보는 쏠려 있습니다. 거의 성적 순위죠. 학생 인성 순위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뭐 회장 부회장이 학생이라거나 그 수시 학생부 종합으로 가게 되면 이제 괜찮겠다 싶은 애들은 학교에서 밀어줘요. 뭐 글짓기, 우승 이런 거. 그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반에 들어가서 다 같이 한 번에 애들한테 얘기해줘야 되는데 우선 그 학생을 부른 다음에 먼저 우선권을 주고 그 학생이 안 한다 하거나 사람 수가 모자라면 반에 와서 이거 사람 몇 명 남는데 할 애들이 있냐 이러면 이제 저희가 쌤 왜 그걸 이제 알려주시냐고 준비 저희도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식으로도 있고. 걔네들만 방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서울대 가는 애들은 1등급 계속 나오게 관리를 학교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데 이제 중위권 애들은 1등급을 어떻게 한 과목만 파서 하면은 좀 선생님들께서 너 왜 그런 거 맞았냐, 쟤네들 못 맞잖아 이런 식으로 좀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제
아니 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해서 혼났다고요? 네, 이제 쟤네들이 1등급 하나 놓치면은 이제 서울대 직윤에서는 거의 1.0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1등급이 되게 중요한데 너희가 가져가 버리면 쟤네들이 못 갔잖아 이런 식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을 위한 소위 학교에서의 몰아주기 혜택을 직접 받았다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내신 성적이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을 선생님 한번 불러 모셨어요. 비밀스럽게. 몇 명 정도? 7명 정도. 그러니까 딱 이제 이과 1등부터 7등까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내가 좀 반대 스펙이 좀 모자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학교 차원에서 너희들한테 스펙을 좀 지원을 해줄 거다. 이제 막 근처 연구기관 같은 데랑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그 7명을 데리고 연구기관 가서 연구를 시키는 거예요. 더 돋보이는 학생부 기록을 만들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이군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모두한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고3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자기한테 스펙을 준다는데 학교 차원에서 밀어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물론 다른 친구들에게는 좀, 왜냐면은 저보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은 안 좋지만 그런 활동에 대해 정말 열혈해진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몰래 취지들어가면 저보다는 그런 친구들을 불렀어야 되는데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네. 교사로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한 교사. 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모습에 실망감이 크다고 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 한 명이라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올인을 하게 되는 거죠. 학종은 그들을 위한 것이다. 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종 그 생활기록부를 적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 100명 아이들한테 골고루 나눠 써야 될 시간을 한 명한테 다 쓰고 있네. 소위 명문대로의 진학률이 학교의 평판으로 이어지는 현실. 학교가 교육적이지 않은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시대회가 많다 보니까 일정이 겹치지 않겠습니까? 일정이 겹치면요, 한 학생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몰아주겠다는 것에 뭐 다른 없겠죠. 정말 그걸 학생들을 공정하다고 믿는 교사 학생이 학생도 없을 것이고 교사도 아무도 없어요. 학생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 학생들을 보면서 흐뭇하긴 하겠지만 쑥스러울 겁니다. 다 대부분 다. 너무나 쑥스럽겠죠. 그러나 이런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그렇게 몰빵시켜서 하지 않으면 연고대 서울대 한 명도 못 붙여요. 못 붙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는 10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10가지. 자, 1번이 뭐냐면요. 내신이에요. 써놓으십시오. 기억하기 10가지 힘들잖아요. 2번이 뭐냐면요.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해요. 내신이에요. 3번 말씀드릴게요. 저 중요해요. 진짜. 내신이에요. 4번 내신, 5번 내신, 6번 내신, 7번 내신, 8번 내신입니다. 9번이 학생부 관리예요. 10번이 자기소개서예요. 성적에 따라 학생부의 양구와 질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작진은 한 연구소에 의뢰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학생부를 분석해봤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재학생으로부터 수집된 학생부는 총 189부. 하지만 관련 설문에 모두 충실히 응답한 136부만을 분석에 이용했습니다. 먼저 응답자들이 다녔던 고등학교의 유형과 고등학교 소재 지역 분포를 알아봤습니다. 이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균 합격률은 62.5%였습니다. 저희가 130여 개가 넘는 그 케이스들을 분석을 하면서 사실 40 케이스를 정도 진행했을 때 이미 뭐 지역별, 학교 유형별, 그 다음에 내신 등급별 또 이 격차들이 조금씩 이미 뭐 쉽게 눈에 띌 정도로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더 완성 단계에 이르면서까지 더 명확해졌고. 수집된 136부의 학생부 중에서 2개의 학생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진로를 가진 두 학생. 하지만 한 학생은 내신이 1등급이었고 다른 학생은 2등급이었습니다. 두 학생의 학생부는 어떻게 다를까요?
교사가 기술한 내용은 복사한 듯 똑같습니다. 그런데 1등급 학생에게는 긍정적인 내용이 더 보태졌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뿐만 아니라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더 많이 챙겨주시는 건지 페이지 수도 더 많았고, 그리고 일단 그 친구들 자체도 활동량이 많기도 했지만 같은 동아리 내에서 같은 활동을 했을지라도 그 활동에 대해서 한 문장을 더 덧붙여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성적이 좋은 친구들에게 더 잘 써주고 더 꼼꼼히 써주고 하는 경향성도 좀 발견이 됐습니다. 조사에 응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은 7등급에서 1등급 사이. 학생부의 분량은 최소 10장에서부터 46장까지 다양했습니다. 내신 등급별 학생부의 평균 분량을 비교해 봤더니 등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부의 분량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도 다 다른 학교도 다 심화반에 다 운영하고 있는데 다 대학교 진학률 때문에 학교 명예? 맞아, 학교도 막 그런 거를 많이 가야지 명문고라고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들이 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냥 우리나라 교육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심화반에 못 들어간 다 보여지는 거죠, 뭐. 네, 학생부의 두께에 담긴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더 들어보기 위해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전국 17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3만 8천여 명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는 지역별 비례 할당 추출을 통해 선정됐고, 이 중 일반고는 151개 학교, 자사고, 특목고는 28개 학교입니다. 이 조사에는 학생 15,765명, 교사 3,096명, 학부모 19,229명이 참여했습니다. 대입 전형별로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특기자 적성 전형이 가장 공정하지 않다고 봤고, 교사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장 공정하지 않은 전형으로 생각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차지하는 위치는 공정하지 않다에 더 가까웠고,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정시 전형을 가장 공정한 전형으로 꼽았습니다. 성적에만 연연하지 않고 학업 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하겠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 하지만 저희가 만나본 학생들은 내신 등급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기 위한 내신 등급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 가능한 내신 등급에 대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2등급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의 경우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내신 1등급대라야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시행된 지 올해로 4년째인데요. 그 취지와 운영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한 학교의 노력은 치열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기회와 정보를 골고루 나눠주는 공정한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특별반을 아예 편성을 해서 최상위 학생들로 한 반을 만들고 문과 한 반, 이과 한 반 이렇게 만들어서 수업 자체를 그렇게 운영을 하면 모든 수업을 그건 상대적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도 못하게 돼 있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 반에만 입시 정보를 주고 경시대회를 거기다만 가르쳐주고 하는 학교가 있다면 이건 정말 그 교장 그것도 정말 해임시켜야 되고 안 돼. 그건 교육적으로 할 일이 아니죠. 절대 아니죠. 평범한 강북의 한 고등학교. 그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시작되지도 않았던 9년 전부터 일찌감치 대비해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고,
인기 학교가 됐습니다. 교내 게시판에는 모든 대회 1년치 계획을 미리 공지합니다. 여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고된 날짜 범위를 고려하여 누구나 미리 준비해라. 공동수상의 재능상 인성 관련 수상이 매우 중요하다. 이 상이라는 게 재밌는 게 아이들이 이제 예고된 상이고 참 성취감의 최고가 상 아닙니까? 우리 상장만 줘. 상품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그 상을 받으려고 동아리 그룹 지어서 몇 달 동안 준비하고 대회에 응모하고 경시된 지가 쫙 풀어서 4등급짜리도 그 장려상 받기가 얼마나 어려워. 4등급짜리가 받기가 어렵지. 그거 받았어. 그러니까 뭐 수학 경시대 하면 꼭 1, 2등급 애들이 쓸어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4등급, 5등급이 몇 놈이 이렇게 차고 올라와. 그게 상이 주는 매력이 바로 그런 거라고. 부모님이 챙겨주고 돈을 써야 하는 금수저 전형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각종 대회들은 학교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자율활동 동아리만 100여 개, 저수지 수로 뚫기, 노숙자 봉사 등 새롭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학교의 일이 됐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필요하지만 중위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하위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학생들은 자기가 맞춰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교사들은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직접 앞에서 진도 지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이 2배, 3배 많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선생님들한테 뭐 별도의 보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상이 어딨어요. 보상이 뭐 선생님 월급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수능 정규 시간에 수능 가르치면 그리고 자면 제일 편하지. 자기 시간 갖고. 근데 이런 거 다 이게 수시까지 지도하려면 저거만 지도하면 끝인가? 저것도 기록해야지. 동아리 토요일날 일요일날 방학 때 뭐 한다 그러면 또 나와봐야지. 그거 얼마나 귀찮아. 그래도 하는 거야. 모든 학생을 책상에만 앉힐 수 없다.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내 활동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학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노력과 시간 투자가 담보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를 잘 드러내주는 학생부 기록을 위해 학교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학교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학생들은 사교육 컨설팅 업체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진영이는 고3이 되자마자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한 반에 30명. 학생들은 많은데 선생님의 업무는 많고 제대로 된 진학 상담을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가면 일단 저희 진로를 정해주고요. 학생이 정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거기서 저 상담을 하고 그간 제 생기부를 봐서 아 너는 뭐 한 3개 정도 옵션 줘요. 이과에 이런 진로도 괜찮고 이과에 이런 진로 괜찮고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라 3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주는 거죠. 무슨 근거로 진로를 정해주죠?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해요. 맨 첫 번째 시간에. 그러면 저는 잘하면서 이런 걸 했고 뭐 활동들을 이런 거 했는데 진로를 아직 잘 모르겠다. 컨설팅 업체에서는 진영이의 진로를 정해주는 것은 물론 유리한 학생부 기록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하고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기존 동아리도 이런 거 있으니까 가입해라. 왜냐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희 학교에 무슨 동아리 있는지 나오니까 여기 가입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해주세요. 그 비교과 모든 걸. 이른바 관리를 통해 컨설팅 업체에서 설계하고 정해준 활동들은 다시 진영이의 학생부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상황들 쌤들은 다 이제 급한 거 아니까 써주시는 분들 계세요. 학원에서 혜택 내용도 구치를 해줘요? 혜택 내용? 네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너는 영어랑 어떤 과목이 중요하니까 이거 위주로 좀 잘 써달라고 해라. 그러면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거의 뭐 그 토탈 서비스인데요. 그렇죠. 약간 거의 만들어 나가는 거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컨설팅 업체가 만들어준 활동들.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공부랑 내 그런 거에 관한 나를 위한 건가? 그냥 대학을 대학을 가기 위한 거지 저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되게 학벌 사회고. 대학 앞에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한 입시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하면 얼마인가요? 얘네들은 1년 다니면 1,000만 원. 1년에 그냥 1,000만 원 이상? 좀 비싼 거는 좋은 거 잘 해주는 거는? 근데 그거는 이제 횟수에 따라서 뭐 1,500 이상, 2,000 이상도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1,000만 원짜리 하고 2,000만 원짜리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나요? 좀? 완전히 달라지죠. 설계해준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것을 책으로 내면 학생부가 차별화된다며 홍보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동아리 정말 좋아요. 아, 동아리니까 좀 비싸구나. 동아리는 예. 360에 이게 언론사 홍보까지 이제 들어가면 그렇죠. 아, 동아리도 책으로도 나올 수 있구나. 그럼 지금 출판사 책 나온 거까지 800인 거예요? 아니면은 보통 출판 비용은 다시 들어가는 출판 비용? 그렇죠. 출판 비용은 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수라는 비용이 800만 원. 동아리 어떤 동아리가 될 것? 그럼 책을 저축하면 훨씬 도움이 되죠. 정말 왜냐면 책 쓰는 애가 없거든요. 이 업체에서 작성해준 각 활동별 비용입니다. 교우과 비교과 활동을 월 4회 관리해주는 비용이 각각 80만 원. 발명품을 만들고 동아리 활동을 언론에 홍보해준다고 합니다. 책을 내고 전문가까지 참여하게 되면 모두 3,400여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들 컨설팅 업체들은 하나같이 차별화와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로 잡았는데 이걸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 저희가 왜 주죠? 왜 주죠? 저희가 잡으면 안 되죠. 전공자도 아닌데 석사 이상 선생님한테 외주를 준다. 이런 스카이 대학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진로가 나오는 컨설팅 업체에서 만들어준 진로와 자료들. 서류 심사를 하는 입학 사정관들은 진짜와 가짜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정관들이 딱 봤을 때 이걸 뭐 이렇게 딴 써줬네 이런 걸 잘 모르나요? 스토리라에다가 저는 걱정은 안 하고 대신 써줘도 문제가 안 생겨요. 다른 걸 복사할 것도 아니고 대신 써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보면 첫 본다고 안다고 해서 그건 이제 거슬려고 하는 거고 여기 돈 받고 간 학생하고 그냥 올라간 학생 생기고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교수는 그걸 감안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 적어서 불러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접에서 평가. 그러니까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를 통해 현직 입학사정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교육 컨설팅 업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판별해 내더라도 절반 가까운 사정관들이 매뉴얼이 없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컨설팅 업체에서 정해주고 만들어준 길은 과연 누구의 길일까요? 그 생활기록 기록된 내용을 사교육에서 막 대신 써주거나 그리고 생활교육에 기록되기 위한 어떤 증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한테 제출해야 될 증거물들, 뭐 보고서 같은 것들을 사교육에서 대신 만들어주거나 하는 경우는 사교육에 개입하는 정도가 뭐라고 할까요? 약간 그 범죄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 사교육이 개입하는 것과 이 학생부 종합의 생활교육 기록에 사교육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그거를 지켜본 사람들이 느끼는 도덕적인 느낌이 확연히 다르죠. 학교생활기록부는 말 그대로 학생이 학교 생활을 통해 발전하는 과정을 담은 성장의 기록입니다. 그 중요한 학생부를 쓰는 것은 교사의 권한입니다. 저희가 써서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써서 주는 거지. 가세특기나 독서 그런 거 3겹친으로 써서
세특을 학생들한테 맡긴다고요? 네. 나는 너희들이 세세하게 활동하는 걸 모르니까 써서 달라 이건데 저희는 그냥 저희가 쓰면은 그대로 딱 생기부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써서 제출 안 하면은 안 써주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아예 빈칸으로. 한 학생이 담임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이라며 제보해준 사진입니다. 학생부에 기록하고 싶은 내용을 아예 선생님의 입장에서 정리해 오라는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아이들한테 생기고 양식을 아예 줘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학생들 보고 너네가 써와라. 그 선생님이 받아내니까 이런 학교에서 많고요. 그 다음에 양식까지는 안 주더라도 A4 형태에 너네들이 이제 올리고 싶은 내용 올려가는 게 확인하고 만연식과 이런 학교가 있고 제일 안 좋은 학교는 사실은 선생님이 알아서 100% 작성해주는 이런 학교는 나중에 생기부가 막 한 줄을 써드리는 경우도 많고 20대 연구소에서 수집 분석한 136부의 학생부에는 학생부 기재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2개의 학생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학교지만 문과와 이과 서로 다른 반을 다니는 2명의 학생. 하지만 이 2 학생의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놀라울 만큼 똑같습니다. 완벽 일치합니다. 저희 모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같은 학교 학생부들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보니까 동일한 내용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복붙이라는 그런 걸로 표현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되게 학생부가 너무 형식적으로 적히고 있지는 않나라는 좀 고민도 많이 하게 됐고요. 웃지 못할 학생부도 발견됐습니다. 교사는 학생이 써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곳곳에서 나라는 1인칭 주어가 보입니다. 교사의 꾸준한 관찰과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는 학생부 작성. 하지만 현실의 빈틈을 노리고 사교육 컨설팅 업체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사교육 컨설팅 업체. 한 대학교의 수시 대비 설명회가 있는 날입니다. 서울대 포스터 사이트,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론이라고 서울대 웹진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학생들 이렇게 기록된 거, 이렇게 서류 기록 이런 거 묶고 있는데요. 그거 뭐 전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저희 학원에서 상담받고 가서 쓰게 되고요. 서울대를 많이 보냈다고 홍보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더 소개했습니다. 그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입학관리 전문위원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대 팀장님 맡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컨설팅 업체 측에서는 그의 입학 사정관 전력을 강조했습니다. 소개받은 강사가 보여준 자료는 서울대에서 공개하는 입학본부의 웹진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A는 1.2하고 B는 1.48인데 B가 더 좋은 성적을,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중학생과 저한테 상담받고 학생부 작성했던 학생입니다. 발표됐는데 잘된 케이스라고 나오죠. 이 친구는 명중지에 대한 탐사를 하고 나서 그걸 설명하는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을 했고 그 자체에서 그걸 일부 채택해서 안내 자료를 쓰고 있어요. 그 내용을 여기 썼거든요. 이거 제가 설명회 때 발표를 했던 내용이에요. 이건 예전에 서울에 그대로 이거 넣어놨죠. 이 친구 제 상담받고 갔던 학생이거든요.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거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았던 실제 사례일까? 해당 강사에게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아로리 사이트에 이제 올라가 있는 우수 사례 얘기하시면서 이제 뭐 선생님께서 좀 코치를 해주셨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인지 여부만 좀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저 확인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제 얘기가 어떻게 포장이 돼서 나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서울대에서 학종 우수 활동 사례로 꼽은 학생이 사교육 컨설팅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얘기. 2016년 당시 서울대 입학본부장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주고 가능한 일인지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컨설팅 해줬지 않을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할 수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걸까요? 네? 거짓말. 그러니까 저게 너무 자율활동에 기재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 그냥 단순한 사례로 제시한 건데 이게 모범적인 어떤 행태로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자꾸 따라가면 뭔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전부 자율활동에 뭐가 기재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들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비교과 부분이 지금 계속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데 실제로 학종의 참 모습은 교실 수업이 전부 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전형입니다. 하지만 학종의 선발 비중이 매년 늘어가면서 사교육의 행태도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취재 도중 사교육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한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위 학종 시대를 맞은 이들 업체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경우는 교수님, 그쪽 뒤를 봐주는 교수님들 몇 분 계셔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조언을 받아서 학생들이 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스펙을 주로 그 교수님들이 주로 하는 쪽으로 많이 빼고, 현업에 계신 분들로 보면은 일단은 그 각종 대회를 주관하는 대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으로도 갈 수 있는 대회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쪽 주체랑도 커넥션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요구 조건에 맞춰서 잘 써줄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거기는 심사위원들이 바로 들어와서 학부모님들이랑 접선을 하게 되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학교 밖 활동이나 대회 수상 실적은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변칙과 꼼수가 있었습니다. 경력은 원래 원칙적으로 못 쓰잖아요. 대회수상 경력은 원칙적으로 못 쓰는데 그거를 학교장 추천이 용인이 된다면 쓸 수 있어요. 충분히 쓰고 남아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과목별 세특사항이나 아니면은 그 선생님 말씀 그런 쪽에다가 충분히 기재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애들 가르칠 때도 그쪽을 공략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일부 일선 교사들과도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A 고등학교가 논문대회를 열었어요, 교내. 근데 논문대회 지도 선생님이 B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C 학원에 갔더니 거기 지도하는 선생님 B 선생님 아니니? 그러면은 갑자기 연락이 돼요. 그러면 B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연락이 가고 그 다음에 C 학원에서 접선을 하죠. 그 다음에 어느샌가 그 학생이 수상이 돼 있어요. 아, 선생님이 그러면 지도를 해준 건가요? 지도 플러스 알파 그렇죠. 학교 내부의 정보들이 거래되고 있는 현실. 그것은 고교 차원을 넘어 대학 내부로까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를 통해 들은 컨설팅 업체 정보의 출처는 놀라웠습니다. 이건 100%인데 일단 그 학교 교수님들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근데 그 교수님들은 왜 그 정보를 제공해 줄까에 대해서 의문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 교수님들의 아들, 자식들이 저희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되면은 대학교 무슨과에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교수입니다. 우리 학교에 최종 기준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넣어서 자기소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실제로 저 역시도 그 교수님들의 자제분들을 컨트롤했고 자기소개 썼고, 그 교수님이 그 자신의 학교만 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딸이 더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정보도 갖고 와야 되고, 그런 교수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인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들은 다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가려는 대학에 있다 보니 입학 정보를 구하는 데 유리한 상황.
정보 제공은 자발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뭐 알아보란 말을 안 해도 내가 그 아까님 통해서 좀 소스 알아왔다. 이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 몇 명인데 이런 식으로 뽑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1년에 4분 정도가 있었고 그게 아주 극상위권의 학교에 극상위권 학과를 원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붙죠. 100%입니까? 붙죠. 교수 자녀가 지원하는 대학이 아니더라도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정보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어쨌든 다 한 달이 건너면은 다 공부들 많이 잘하셨고 하셨던 분들이니까 다 그 출신들이 다 곳곳에 교수님들 다 있어요. 그거 연결하는 거는 지금 추측하시기로는 어쨌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측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대학의 내부 정보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뭐 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실제로 우리 아들 쓴다.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그 교수님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떠한 패턴이 가고 요번에 학과장님이 누구기 때문에 아니면 실제로 누가 들어갈 것 같다는 걸 대충 예측해요. 저희도. 그 예측과 이 모든 정보가 다 종합이 돼서 가는 진짜 말 그대로 종합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비대칭에 있는 상황에서 싸움이 될 수가 없죠. 몇 개 대학에서 극소수가 벌이는 행태. 하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는 흠집이 났습니다. 일단은 자기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간절함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간절함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적발될 수가 없어요. 왜 적발될 수가 없냐면 드러나는 흔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근거가 남는 것도 아니고 아무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잖아요.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그것이 진실일까요? 자기 노력이 아닌 거짓으로 포장된 실력들은 다른 사람의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학에 가기 위해 맞지 않는 옷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들이 돈으로 스펙을 만들어 놓는다 해야 되나? 돈으로 스펙을 아예 채워버리니까. 자소서를 이런 쪽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하면서 허위 경험을 쓰라고 기재를 하라고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저기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한테 이렇게 쓰라고 해서 그 학생은 그렇게 썼고 지금 어떤 대학교에 병문대에 붙어가지고 잘 다니고 있다. 의대에 붙는 게 중요하지 뭐 그게 사실인지 뭐 거짓인지가 뭐가 중요한 너가 일단 의대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교사들 역시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생부의 진실만을 쓸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게 과연 교육적인가 물어보면 선뜻 아니라고 대답하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게 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지금 고민할 단계가 와 있다. 학교 생활 기록부가 아니라 학교 생활 소설부가 된 지는 오래됐다는 건 우리 스스로 학생들, 선생들 사이에 수없이 오래전부터 하던 얘기입니다. 아직 꿈도 정하지 않았는데 생활기록부에는 그냥 가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보면. 대학이라는 제일 큰 최고 교육기관에 가려는 사람이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이게 그렇게 좋은 제도란 건가 하는 의구심도 좀 들었고, 과정은 어떻게 됐든 좋다, 결과만 좋으면 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학생부 조작으로 시끄러웠던 광주의 한 여고. 수능을 마친 지난해 말, 한 여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학교와 교실에 뿌렸습니다.
ますでしょこういうの。かなりの量ですね。カレちゃん。못 갈 거예요. 저는 서울대 못 갈 거예요.